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요즘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세종이사당 건립, 광역철도망 확충 같은 굵직한 호재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주간 통계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호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량은 급감했으며 전세 시장은 의외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세종과 충청권의 최신 부동산 시황을 통계와 실제 시장 흐름을 토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가 5개월 만에 하락 전환된 배경과 충북 충남 청주와 대전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투자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 신축 단지에서 소폭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 여파로 거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평균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가깝습니다. 전세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름 이사철 수요가 끝나면서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방은 대부분 보합 내지 약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충청권은 어떨까요? 먼저 세종시의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회의사당 건립 기대감으로 매매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4월과 5월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거래량도 크게 늘었죠. 하지만 이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간 통계를 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은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대출 규제, 금리 부담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된 겁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 4월을 정점으로 7월에는 불과 19%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즉, 호재로 인한 기대감은 빠르게 반영되었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시장이 주저앉은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세종의 전세 시장은 매매와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매매로의 진입이 부담스러운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 가격은 큰 변동 없이 보합 내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군이 좋은 지역이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리째 마을, 새뜸 마을, 한뜰 마을 같은 단지들은 여전히 전세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도 변수입니다. 2025년 하반기 세종의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공급 부담은 완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여전히 거래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가격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정리하자면 세종시는 매매는 하락세, 전세는 안정세, 거래량은 급감세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한 시그널을 줍니다. 호재만 보고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실제 수요와 거래량, 그리고 향후 입주 물량을 꼼꼼히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세종시를 살펴봤다면 이제 충청권의 다른 지역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주입니다. 청주는 충북의 도청 소재지이자 충청권에서 세종 다음으로 주목받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와 오창 산업단지,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죠. 최근 청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서원구와 흥덕구의 일부 재개발 구역은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직 1구역과 3구역, 내덕 1구역과 2구역 같은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은 향후 수천 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반면 기존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물량도 변수인데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청주에는 약 1만 세대 이상의 신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전체 흐름입니다. 충북은 청주와 세종, 대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중부권 메가시티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 청주 고속도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리고 오송역 환승 허브는 충북 부동산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최근 충북의 주간 매매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산업단지와 가까운 오송, 오창, 진천 같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농촌 외곽 지역은 거래가 거의 멈춰 있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창 방사광 가속기 건설은 향후 수만 명의 연구 산업 인구 유입이 예상돼 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충남입니다. 충남은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과 아산 권역, 그리고 산업단지가 발달한 서산과 당진 권역, 마지막으로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홍성과 예산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천안은 전통적으로 수도권 배후 도시로 불리며 KTX 천안 아산역과 수도권 전철망, 그리고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연장 논의까지 다양한 교통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에서는 약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급 물량 부담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천안과 아산 일대에는 수천 세대의 신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매수세가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과 당진은 대산석 유화학단지, 현대제철 등 대규모 산업단지, 수요가 꾸준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산업경기 침체와 맞물려 외부 투자 수요가 줄면서 거래량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반대로 내포 신도시는 행정타운 개발이 계속되며 일부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입니다. 대전은 충청권 광역경제권의 중심 도시이자 교육, 행정, 산업이 결합된 거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전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동구의 재개발 구역들은 철거와 분양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공급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둔산동, 탄방동 등 기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 지역의 상황은 다릅니다. 관평동, 신탄진 등 외곽 지역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 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즉, 대전은 도심 재개발 구역과 외곽 지역 간의 뚜렷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충청권 기타 지역은 지역별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심으로 기회가 열리고, 충북은 오송과 오창 같은 산업교통 호재 지역에 힘이 실리고 있죠. 충남은 천안과 아산의 공급 부담 속에서도 교통 호재가 여전하고, 대전은 재개발 기대감과 외곽 매물 적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충청권 부동산 시장은 호재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다층적인 구조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앞으로의 전망과 실전 전략입니다. 세종과 충청권은 지금 호재와 리스크가 맞부딪히는 과도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호재는 분명합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광역교통망 확충, 오송과 오창 등 산업벨트의 구조적 수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대출 규제, 입주 물량, 그리고 거래 심리라는 현실의 벽도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전망은 단일 방향이 아니라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선 6개월에서 12개월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관망 지속형입니다. 금리 하락 속도가 느리고 규제 완화가 지연되며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오래 머무는 경우죠. 이때 시장은 보합 내지 약보합이 기본 톤이 됩니다. 세종은 매매가 추가 조정 압력을 받기 쉽고, 전세는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청주와 대전, 천안은 지역별로 입주 물량과 사업 속도에 따라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둘째, 완만 회복형입니다. 금리의 방향성이 아래로 정리되고 일부 규제 완화나 거래세이나 기대가 붙는다면 거래량이 저점 통과 신호를 냅니다. 이 경우 신고가가 아니라 저점 대비 회복형 거래가 늘어납니다. 실수요와 투자 모두 좋은 입지, 좋은 상품 위주로만 반응하는 선별적 회복이 전개됩니다. 다음은 12개월에서 24개월 중기 시나리오입니다. 중기에는 결국 수급 싸움입니다. 입주 물량이 적고 교통산업 호재가 겹치는 곳은 탄력 있게 반등합니다. 반대로 공급 부담이 크거나 외곽 노후축은 회복이 더디거나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정책 변수도 있습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의 실행 속도, 광역철도, 사업의 공정 진도,
오송환승, 허브, 오창 방사광 가속기 같은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가시화가 심리를 결정합니다. 즉, 사업이 실제로 굴러가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면 고정 전환과 혼합을 조합해 상단을 막아주시고 입주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전세 호가와 임대 공시를 촘촘히 확인합니다. 정책 변동성도 있죠. 규제 완화 기대만으로 추격 매수 금지하고 실제 공고, 고시, 착공, 개통, 마일스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시장 전환은 수치가 먼저 말해줍니다. 거래량 3개월 이동평균, 매물 추이, 호가와 실거래 괴리, 전세 가율, 미분양과 청약 경쟁률, 한국부동산원 매수 우위지수, 입주 물량 캘린더, 이러한 중요한 지표 7가지 시그널을 주간과 월간 단위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엔 거래량 3개월 이동평균, 매물 추이, 전세 가율 이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관심 지역의 입주 캘린더를 12개월 단위로 펼쳐보시고 갈아타기와 분할 매수의 계획을 숫자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향은 심리가 바꾸지만 타이밍은 데이터가 알려줍니다. 데이터를 꾸준히 보면 다음 상승 초입에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매매가 하락 전환과 거래량 급감, 하지만 전세는 안정세입니다. 청주와 충북은 보합세, 오송과 오창은 산업 호재로 장기 성장이 기대됩니다. 충남은 약보합세, 특히 천안과 아산은 공급 부담이 변수죠. 대전은 재개발 구역 강세와 외곽 매물 적체의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기준 세종과 충청권 부동산의 최신 시황과 전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호재와 리스크가 맞부딪히는 과도기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흔들리기보다 거래량, 입주 물량, 전세 가율 같은 데이터를 꾸준히 체크하면서 자신만의 투자, 실거주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데이터와 심리의 싸움입니다. 호재가 있더라도 실제로 거래가 살아나야 시세가 움직이고 공급 부담이 있더라도 수요가 몰리는 입지라면 가격은 다시 반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세종, 청주, 대전, 천안 아니면 다른 충청권 도시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아파트 비교 분석이나 지역별 투자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은 앞으로도 여러분께 데이터와 인사이트가 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